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간 이후 이 기자 톡방에서는 역시 매수보다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게 어려워요 하고 말해주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인지 이 매수 이후의 전략에 대한 질문들을 훨씬 더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고민해봤을 질문일 텐데 전문가님도 이런 시청자분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계시고요. 이런 고민 가지실 이 기자 가족분들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분석 중이신데요. 매수 이후의 전략까지 더욱 꼼꼼히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전략들 오로지 김광진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 변동성이 많은 시장 전문가님과 함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기 위해서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입장 방법 안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오늘부터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일 한 종목씩 필승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이제는 자율익절로 이 기자 가족분들이 5%대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전략들을 제시해 주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얘기해 주셨던 필승 종목들 역시 끝까지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책임지시고 이 기자 가족분들에게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너무 염려하시지 마시고요. 꾸준히 노란톡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필승 종목 5% 달성 현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방송과 노란톡방에서 자율익절로 제시해드렸던 텔레칩스의 수익률입니다. 최고가 기준 9%대 수익률 달성했고요. 노란톡방에 계신 이 기자 가족분들은 자율익절로 5%대 이익 실현하셨을 텐데요. 노란톡방에서는 더 큰 수익률의 인증도 쏟아졌었죠.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고요.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 기자 톡센터를 준비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거나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저희 이 기자 노란톡방에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상담 시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당 종목들을 분석하고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현황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바로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네네. 네, 또 어제 미국 증시는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실적 결과들도 다소 엇갈리면서 또 혼조 마감을 했잖아요. 네네.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었는지 또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간단한 브리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 미국 증시는 이렇게 실적 발표가 시작되었는데요. 이 외에는 특별한 다른 이벤트가 없었던 가운데 은행주들의 연이은 실적 호조가 하방을 이렇게 받쳐주면서 이렇게 혼조 그리고 약보합으로 마감했는데요. 양호한 금융주들의 실적이 미국 증시의 버팀목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빅스 공포지수 같은 경우에도 2022년 이후에 현재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변동성이 크게 축소되고 그리고 안정적인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에 발표될 예정인 테슬라의 실적에 주목하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기자 가족 여러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당 순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것이 주가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양 증시 모두 강보와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는 2차 전지 섹터 내에 순환매 현상이 지속되는 것도 확인되었고요. 또 이럴 때 2차 전지에 신규 매수하는 분들은 꼭 조심할 때라는 거 잊지 마셨으면 하고요.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제가 주목한 점이 또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 가운데서 SK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기아 많이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주 중에서는 LNF,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만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것으로 현재 시장에서 주목하는 섹터가 어느 부분이냐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의료제약, 바이오 등에 주목하고 있는 이것으로도 판단이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이 기자 가족분들은 이 부분에 집중해서 보시고 관심을 계속 가지신다면 좋은 수익률을 위해서 더 큰 도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시황 설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황 또 간략하게 정리해 주셨는데요. 적을 알고 또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이죠. 오늘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셨는데요. 지금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필승 전략.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 중. 오늘 시장에서는 구리, 리튬, 히토류 관련 주가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하나하나 필승 전략에서 알아보고요. 미국에 이어 EU가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는 관련법 시행에 합의했는데요. 글로벌 반도체 이슈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너무 어렵게만 들리죠. 김광진 전문가님과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필승 전략으로 세계의 자원 전쟁 이슈 준비돼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또 관련 주가 오르는 모습 보였는데요. 네, 맞습니다.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네.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계는 지금 자원전쟁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네. 제가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을 아주 가장 좋아하며 저의 최애 TV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목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각설하고 오늘 우리 시장에서 구리, 리튬, 히토류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 보였는데요. 구리하면 이구산업, 리튬 하면 또 오늘 많이 오른 이화전기, 네.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는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종목들을 바로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구리, 리튬, 그리고 히토류 관련해서 각각 제가 풀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방송을 통해서도 얘기 드렸었는데요. 지금 수요 증가보다는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구리 재고가 5만 톤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5만 톤이 어느 정도냐라고 설명드리면 18년 만에 최소치입니다. 18년 만에 지금 구리의 재고량이 최소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 기준으로 구리 가격은 톤당 약 8,964달러 정도로 지금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1만 달러까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구리가 왜 중요하냐? 네. 닥터 쿠퍼라고 불리면서 왜 중요하냐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산업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고 올라가면 구리 중요성 당연히 커집니다. 그런데 구리는 앞으로 중요성이 더 커진다. 왜? 풍력 발전용 터빈 그리고 태양광 패널에도 구리가 계속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 구리를 잡아먹는 하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구리가 많이 쓰입니다. 전기 모터에 구리가 잔뜩 쓰이고요. 배터리의 동박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보다 전기차가 약 4배 정도가량 많은 구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오른 내용도 있지만 그리고 18일 날
칠레에서 세계 구리 컨퍼런스가 개최됩니다. 이것도 역시 오늘의 구리 관련주 상승에 연관이 있습니다. 구리에 대해서는 이쯤 설명드리고요. 리튬이야 수도 없이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 간단하게만 얘기 드리면요. 리튬 최근에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앞으로의 폭발적인 이런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금 리튬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2차 전지 섹터 내에서 순환매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리튬 관련주의 상승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리튬 조사단을 아르헨티나 등에 파견한 것 역시 리튬 상승 이런 부분들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리튬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드렸었는데요. 중국 및 보유국들의 자원 무기화 이것이 가장 큰 관건입니다. 우리 정부도 어제 제11차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열고 글로벌 전략을 심의 의결했는데요. 히토류의 선제적인 국제 표준을 잡아서 이런 국제 표준 품질을 확보하는 것과 더불어서 재활용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미국이 첨단 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또 히토류 자석 제조 기술을 수출 금지하는 등 이런 반격에 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히토류에 대한 중요성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건데요. 관련주 보면서 설명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이구산업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구산업 보실 텐데요. 네, 이구산업 대표적인 구리 하면 나오는 딱 먼저 떠오르는 이런 종목일 텐데요. 네, 최근에 이런 엄청난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거래량도 실려 있고요. 오늘 거래량 조금 부족하다고 싶지만은 앞으로의 구리의 이런 가격 상승에 따른 내용을 감안한다면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 충분히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제가 오늘 이렇게 급등한 종목만 알려드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는 이 부분도 좀 더 집중해 보시라 해서 필승 종목에 준하는 종목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이구산업 대표적인 구리 산업의 종목이구나.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승 보이고 거래량이 몰렸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구리는 잠시 내려두고 히토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온 머티리얼 준비해 주셨고요. 네,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차트 보시겠는데요. 좀 더 길게 보면 지금 가격 상승이 오늘 19.24% 상승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고점을 이렇게 약간 넘은 이런 상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거래량을 넘어서는 이 거래량을 이거보다 더 적은 거래량을 가지고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이것들이 당연히 긍정적으로 더 파악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옳고요. 이전에 있던 거래량들을 보면 여기까지 있는 거래량을 넘어서는 내용들이 나와준다면 이것 역시 넘어설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오늘 19%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슈가 조금 사그라들고 이것들이 좀 더 잦아들 때 이럴 때 접근해 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마지막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K전자 준비해 주셨는데 이게 필승 종목에 준하는 종목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MK전자. 아니 히토류 얘기하고 구리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반도체 종목을 갖고 왔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반도체 총각이라더니 아예 반도체에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반도체만 관련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숨은 종목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MK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주가 흐름 보이고 있고 최근에 턴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MK전자 당연히 반도체주입니다. 그러나 구리광산 광업권을 보유한 꾸투책의 지분을 72.5% 보유하고 있고요. 또한 유구광업의 지분을
70% 정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자, 이렇게 지분, 광산 관련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광산 관련된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아직 시장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MK전자 반도체 주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필승 종목에 준하게 이렇게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5.23% 정도 이렇게 상승 보여줬는데요. 다른 대표적인 구리보다는 접근하기가 훨씬 용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MK전자는 카자흐스탄 구리 광산에도 정말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하면 대표적으로 이구산업 먼저 떠올리시겠지만 앞으로는 구리하면 MK전자 또 한 번 더 떠올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원 전쟁 이슈로 구리, 리튬, 히토류까지 한 번에 싹 모아서 살펴봤는데요.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필승 전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 이어서 EU까지도 반도체 공급 독립에 조금 합류하는 모습입니다. 네네.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네, 이제 미국도 합류했는데 또 EU까지, 유럽 연합까지 미국에 이어서 사실상 반도체 공급 독립을 선언하는 관련법 시행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후에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오는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시행하기로 합의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앞으로 치열한 혈투가 되리라, 그리고 본격화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미국은 지난해 8월 초에 총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6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반도체 산업 육성법을 공포해서 칩스 메이드 인 아메리카를 선언했습니다. 미국이 이같이 반도체 독립 선언을 하고 난 이후에 약 8개월이 지난 현재 또 이번에는 EU가 유럽연합이 뒤를 이었는데요. EU의 기존에는 연구개발 그리고 제조 장비 기술의 강점을 바탕으로 해서 오는 2030년까지 EU의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의 점유율을 기존 현재 9%에서 20%로 확대하고자 하는 이런 반도체법 시행에 합의한 것입니다. 당초에 EU 집행위원회는 첨단 반도체 공장 육성만 지원할 방침이었지만 이렇게 협의되는 과정에서 첨단 기술뿐만이 아니라 구형 공정의 생산 부분과 연구개발 그리고 설계 부분 등 반도체 공급망 전체 전반을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이런 내용들을 합의했습니다. 네. 이 내용이 사실상 반도체 자립을 선언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래서 이를 위해서 총 430억 유로, 한화로는 약 62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투자를 통해서 EU, 그러니까 유럽 영내의 반도체 생산 역량을 단기간에 이렇게 끌어올리고 확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는데요. 시장에서는 EU 반도체 생태계 자립을 위해서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중국 등과 글로벌 이렇게 반도체 경쟁이 더욱더 뜨거워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쭉 설명드리고 나열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투자에 임하셔야 하는가 이런 걸 설명드려야겠죠. 자, 어떻게 보아야 하냐라고 얘기 드리기 앞서서 먼저 중국의 상황을 보자라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중국의 상황을 보면 쉽게 판단이 가능하실 텐데요. 반도체 분야,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투자를 계속 진행했던 중국, 현재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하면 유럽의 반도체 이 부분도 판가름 생각하시기 훨씬 쉬울 것입니다. 또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중국보다는 유럽이 기술력이나 아니면 이런 기존 인프라 면에서 훨씬 낫지 않겠어? 그러니까 훨씬 잘 따라올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 가지실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쉽지 않습니다. 반도체 이렇게 하나하나 개발해서 연구실 차원에서 개발하는 것들은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관건은 양산입니다. 개발해서 이것들을 양산해서 판매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 저한테도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이 있지만 저 외에
반도체 분야의 어떤 분을 붙잡고 물어봐도 이거 쉽지 않아. 야, 이거 정말 어려운 거야 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유럽에서 그런데 반도체 투자가 늘어난다. 이걸 또 어떻게 봐야 하느냐. 또 이렇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또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자, 네. 투자가 늘어난다. 공장이 지어진다. 그럼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장비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장비 봐야 됩니다. 자, 어떻게 됐든 유럽에서 투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공장이 지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문제겠지만, 자, 투자가 늘어나고 네. 공장이 지어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유럽에서 발표한 내용이, EU에서 발표한 내용에서 역외, 그러니까 유럽 바깥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차별을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비에 앞서가 있는 미국이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그럼 관련주 살펴볼까요? 네, 관련주 네.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펨트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펨트론. 제가 계속 밀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죠. 펨트론 길게 보고 있다. 꽉 붙잡고 계시라. 제가 열심히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밑에 하단 추세선을 그어봤습니다. 하단 추세선을 깨지 않고 또 오늘 10% 넘는 상승 보여줬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길게 갈 종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어떻게 잡고 있어야 되는지 이것들을 판가름하는 이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금 이 보이시는 하단 추세선입니다. 하단 추세선을 역시나 어제도 조금 터치하고 바로 오늘 상승 보이는 이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지금 여기도 지금 불타기가 되겠죠? 네. 지금 수익 구간에서 내가 더 불을 타야겠다, 더 매추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점들이 바로 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입니다. 앞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상승을 보일 수 있다. 그런데 약간의 조정이 나와서 지금 하단 추세선에 닿았구나. 그리고 반등할 수 있겠구나 싶으실 때 불타기가 들어가는 겁니다. 네. 네, 이런 부분 펨트론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 보시겠습니다. 다음 종목 QRT인데요. 또 노란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입니다. 네, QRT 보시겠습니다. QRT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펨트론과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오늘 상승을 보여줘서 이렇게 네. 추세선 금방으로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QRT 같은 경우에는 당장 물타기 혹은 불타기가 가능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넘어가자, 이런 비교 차원에서 한번 우리의 필승 종목 펨트론 QRT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스템이 준비되어 있죠. 네. 전문가님께서 이 펨트론과 함께 길게 본다 하시는 종목인데요. 네, 제가 오늘 여러 종목 가지고도 고민을 했지만 오늘 저스템 가지고도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매도할 타이밍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오늘 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하단 추세선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하단 추세선을 지금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깨고 이렇게 넘어오려고 시도했다가 다시 윗꼬리를 달면서 내려왔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추세 변화를 살펴보시면서 지금 저스템도 꽤 수익권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타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스템도 가지고 왔습니다. 저스템은 제가 밀고 있는 종목이고 꼭 붙들고 있으시라 계속 당부드리는 종목이지만 이렇게 추세선을 깼을 때는 한번 매도도 고민해 봐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후의 반도체 독립 선언까지 살펴봤는데요. 이 필승 종목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인 안내 주시고 계십니다. 더욱 철저한 분석과 또 냉철하게 바라보시면서 안내 주시고 계시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계속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여기에 지금 팔아야 되나 아니면 더 보유해야 하나 하고 고민되는 종목, 또 고점에 물려있는 종목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요. 전문가님에게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기자 톡센터에서 긴급 응급 처방 내려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응급 처방을 들어보는 시간, 이기자 톡센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기자 가족분들께서 어떤 종목을 남겨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기자 톡센터. 오늘 이기자 톡센터에 도착한 종목은요. 러셀, 솔트룩스, 로보스타입니다. 각각 반도체 장비,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과 관련된 종목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러셀인데요. 닉네임 윤정님께서 네. 매수가 4,495원에 비중 10%를 가지고 계시다고 사연 남겨주셨습니다. 네네. 네. 지금 올려주신 내용에 뭐 이렇게 크게 손실된 지금 시점이 아니라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러셀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러셀 반도체 장비 제조 및 판매 그리고 생산 자동화 장비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렇게 방망이나 이런 내용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시간은 지났지만 자회사인 러셀 로보틱스가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로봇 관련주로 묶여서 상승 보였었는데요. 러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도 역시 좋은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 보시면 이렇게 일정하게 수입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재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로봇 관련해서 자회사 러셀 로보틱스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상승 보여줬는데요. 차트 보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님께서 4,495원에 10% 정도 비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러셀 같은 경우에는 제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이런 모습 보이고 있다가 조금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충분히 윤정님께서 매수하셨던 매수 금액을 넘어설 수 있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이렇게 저점을 계속 올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충분히 좋아 보입니다. 러셀 같은 경우에 지금 10% 비중도 적절하고요. 계속 끌고 가 보시는 것들을 얘기 드리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닉네임 이서종님께서 솔트룩스 제보해 주셨는데요. 매수가 32,000원에 역시나 비중 10% 정도 두고 계시다고 합니다. 네. 네. 우선 비중 조절 잘 하고 계신 것 같고요. 이서종님 솔트룩스 한번 같이 개요부터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솔트룩스 대표적인 AI 관련해서 인공지능 하면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업 개요 내용들은 옆에 화면 옆에 있는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AI 관련하면 솔트룩스 아니면 코난 테크놀로지 이렇게 줄줄줄줄 나오실 정도로 아마 이렇게 인공지능에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요. 제가 노란톡방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도 특히나 노란톡방에는 여러 차례 이렇게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실적 시즌이 되면 이렇게 AI나 인공지능이나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조정이 크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 드렸었습니다. 왜 이러냐라고 얘기 드린다면 지금 아직까지는 로봇이나 그리고 AI, 솔트룩스의 AI,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시즌이 되고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실적 시즌에는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데요. 그래서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또 바로 재무 그럼 살펴볼까요? 네, 재무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살펴보면 다행히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서정 님이 매수하셨을 만큼 좋은 매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출이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아직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 2023년에는 흑자로 전환될 예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된다. 굉장한 호재죠. 하지만 그게 아쉽게도 올해 이런 내용들이 충분히 반영돼서 상승을 보였다가 조정을 보는 것이다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옳겠습니다. 네. 차트 보면서 추가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반도체주도 이렇게 하방 이런 선을 보이면서 하방 추세선 얘기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추가 매수가 가능한 지점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한참 남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추세선을 하방 추세선을 깨고 더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지금 아직 바로 추가 매수하거나 아니면 정리하시기에는 조금 늦은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 매수에는 이른 타이밍이고 지금 정리하기에는 좀 늦은 타이밍이다라는 설명 드리겠고요. 하지만 솔트룩스 충분히 경쟁력 있는 회사고 앞으로 올해 내에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다시 주목을 받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지금 10% 비중 적절하시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언제쯤 추가 매수가 해서 상승 턴을 하느냐라는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요. 뭐 라곤기법 설명할 때도 뭐 앞으로 진도에서도 있지만 뭐 피보나치 되돌림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뭐 38%나 아니면 50%뭐 이런 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라 이렇게 설명드리거나 아니면 추세선, 이평선을 활용하시라 이러면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앞으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주도주들이 완전히 턴하는 모습 그게 솔트룩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하나의 주도 테마, 주도 섹터로 자리 잡았구나. 그리고 방송에 그리고 뉴스에 계속 AI, 인공지능 얘기가 나오는구나. 이 시점을 추가 매수 10% 더해서 추가 매수하셔서 이것들을 끌고 나간다. 이런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솔트룩스까지 살펴봤고요. 마지막 로보스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아름님께서 매수가 41,000원에 비중 20%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네, 로보스타 뭐 기업 개요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뭐 로보스타 역시 뭐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입니다. LG전자가 최대 주주로서 뭐 두말할 것 없는 좋은 회사입니다. 뭐 산업용 로봇과 그리고 로봇 기반의 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로봇 성능 개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로봇 사업 부분 그리고 공정 장비 및 로봇 기반의 자동화 솔루션 이런 시스템 엔지니어링 사업까지도 같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서 재무 재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재무 2021년에 흑자 전환해서 현재 돈을 벌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래서 다음 차트 보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고 설명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지금 아름아름님께서 뭐 41,00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그리고 비중이 20% 정도 된다라고 얘기 주셨는데요. 그리고 로봇 성장을 기대하면서 매수하셨다라고도 설명 주셨습니다. 다만 지금 조금 빠져서 지금 손실 구간인데요. 좀 위로 드리겠고요. 제가 앞에 AI, 인공지능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앞에 말씀드렸던 것과는 달리 좀 비중이 20%로 좀 있으셔서 현재에서는 조금 약간의 반등을 보일 때 조금 비중 조정을 하시라. 그러니까 뭐 절반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조금 비중 조절을 조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남은 비중을 가지고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수익을 보신 다음에 그 비중들을 다시 한번 그리고 더 실어서 아까 인공지능 얘기 드렸던 것처럼 로봇 관련해서 이슈가 계속 나오고 하나의 주도주로 자리 잡았다라는 것들이 확인될 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먼저 들어가지 마시고 그때 한번 그 비중 조금 뺐던 비중에 더해서 또 더 추가로 해서 이 부분 대해서는 뭐 최대 뭐 30% 이상까지도 좀 비중을 실으셔서 이렇게 투자를 해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종목 이기자 톡센터에서 다뤄봤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고민을 상담해보는 이기자 톡센터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의 전망이 궁금하시거나 또 이 종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깊으신 분들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기자의 사연 접수가 가능하십니다. 사연 신청해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직접 해당 종목들 분석하고 또 상세하게 안내해 주실 거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죠.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선정하고 제시해 주시는 필승 종목들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돼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 LX 세미콘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이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이기자 가족분들을 생각하셔서 이 노란 톡방에서 살짝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확인해 보셨는지 또 궁금한데요. 김광진 전문가님 만나서 필승 종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리뷰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자, 펨트론 계속 강조드리는 종목이죠. 펨트론 오늘 뭐 이렇게 상승 크게 나와서 이제 좀 매도해야 되나? 이제는 충분한 수익, 이 정도면 충분한 거 아니야? 생각하실까 봐 리뷰 또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펨트론 길게 보고 갈 종목이다. 그리고 아까 차트를 보면서도 얘기 드렸죠. 이렇게 차트 보고 제가 하단에 추세선 그려놨었습니다. 지금 오늘 반영이 안 됐지만 오늘 10% 이상 상승했고요. 이 추세선을 깨지 않고 넘어가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보시고 계속 길게 끌고 가도 되겠구나. 꽉 잡고 있어야 되겠구나. 이 정도 수익 갖고는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으로 펨트론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펨트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이런 거래량을 싣고 유통지익수 이상의 이런 거래량을 싣고 가지고 올라왔다. 제가 얘기 드리지만 세력이라고도 흔히 표현들도 하지만 이런 세력들이 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세력들이 보통 한 6개월에서 길게는 36개월까지도 이렇게 매집을 갖고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보면 이런 물량들이 터졌을 때 매집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확 터지는 이런 종목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보였는데 이게 이평선이 모여 있다. 그리고 이평선이 모였을 때 튀어 올랐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만큼 올라왔다. 지금 이 정도 모아왔는데 이 정도 올라왔다고 포기할까요? 바로 매도하고 전부 다 털어버리고 나가버릴까요? 그랬으면 이렇게 올라왔을 때 거래량이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지금 신고가 영역, 역사상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완전히 물량을 털어버리려면 당연히 거래량이 빵 터져야 되겠죠. 그리고 반도체 장비
이제 시작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 기억하셔서 펜트론 앞으로도 쭉 보유 관점 한번 지속해서 저는 가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도 계속 그렇게 한번 꾹 쥐고 가져가 보시기를 권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필승 종목 LX 세미콘입니다. 뭐 또 반도체를 들고 왔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 반도체 총각이라더니 완전 반도체에 미쳤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LX 세미콘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 반도체뿐만이 물론 반도체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선 LX 세미콘 이기자 포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기자 포인트의 이익부터 살펴보면요. LX 세미콘은 디스플레이 패널을 구동하는 핵심 부품을 생산,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외에도 다른 팹리스 사업도 하고 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 여기 구동하는 전체 시스템, 그리고 이런 팹리스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스템 반도체를 선도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G 그룹에서 분리해서 나온 LX고요. 그리고 더 큰 사업 도약을 위해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 확장 내용들이 보시면 앞으로 전도 유망한 이런 사업 내용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익, 이제 재무제표도 한번 봐야겠죠? 매출 어떻습니까? 올해 조금 안 좋은 내용을 보고 있지만 2024년에 또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습. 2021년, 2022년 이때는 조금 안 좋지만 올해 조금 안 좋지만 다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도 역시 영업이익이나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에 왜 좋을 거냐? 당연히 반도체 상황이 좋을 거니까요. 자, 그럼 다음에 기대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에 LX 세미콘을 보는 것이냐? 반도체 설계 분야에 국내에서 손꼽히는 회사입니다. 국내 시스템 반도체 선도 기업이다. 그리고 국내 최대 팹리스 시스템 반도체 업체다라는 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디스플레이 OLED 얘기 드렸죠. 2024년에 OLED 아이패드용 신규 DDI를 공급할 전망이다. 이런 시스템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장 부품용, 앞으로 자동차의 전기 장비라고 얘기 드렸죠. 전장 부품용의 반도체로 반도체로 신사업을 확장한다. 이 신사업이 어떤 거예요? 반도체, 그리고 전장, 앞으로 전도 유망한 이런 내용들,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그리고 MCU 사업에 이게 전장과 반도체입니다. 이런 부분에 전략적 포지셔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제가 오늘 LX 세미콘을 가져온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일 텐데요. 지금 노란톡방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는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께서는 오늘 제가 그리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ETF가 새롭게 등장한다. 언제? 25일에 에스모사에서 새롭게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반도체와 2차전지 소부장 업체에 대해서 ETF를 출시하는데요. 이 반도체 소부장 ETF에서 가장 큰 비중, 첫 번째로 큰 비중, 가장 큰 비중 8.8%를 LX 세미콘에 배정해서 ETF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수급 좋아지겠죠. 앞으로 계속 지금 완전 바닥, 최악의 불황 상태인 반도체 업. 그런데 앞으로 불황의 긴 터널을 지나서 앞으로 나오는 게 바로 기대되고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런 ETF로, 그리고 ETF 내에서 8.8%로 가장 큰 비중을 실게 된다. 이렇게 수급이 들어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래서 제가 오늘 LX 세미콘 필승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텔레칩스로 수익 좋게 거두셨는데요. 텔레칩스를 LX 세미콘이 2대 주주. 그러니까 2대 주주로 텔레칩스 지분도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텔레칩스가 앞으로
LG그룹의 이런 차량용 반도체에서 가장 크게 전망하지 않을까 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칩스 좋은 흐름 보였고요. LX세미콘도 이런 부분에 연관이 있구나라는 점까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이유,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이유, 확신을 가지시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자리 한번 볼 텐데요. 이 기자 세 번째 자리, 지금 현재 이런 상승 보였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승하는 모습 보였다가요. 이렇게 조정받는 구간입니다. 지금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이런 조정받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한번 쓱 이렇게 더 자세히는 한번 직접 차트에서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흔히 봐도 삼각수렴에 진입했구나, 삼각수렴 끝에 다가와 있구나라는 점 그냥 대충 그어봐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다만 여기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부분, 이 부분이 좀 부담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락이 크게 나오면서도 지장받지 않았구나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삼각 수렴 상태에서 이게 변곡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LX세미콘 자리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거래량 쭉 한번 살펴보시지만 거래량에 큰 변동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나 터졌다. 이 내용, 이걸 완전히 털어버리려고 거래량이 터진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터뜨려 놓고도 한번 물량을 매집하는 내용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랑 같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LX세미콘 필승 종목 그리고 추천 권해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 역시나 확신, 여러분께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물론 오늘 내일 상승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매수 보류, 매수 중지하는 종목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오늘 확실하게 거래량이 실려서 올라간다. 당일날만 해도 이런 확신이 서야 매수하고 또 거래량이 터져서 여기선 이제 물량이 정리됐구나. 이럴 때 매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매수, 매도 항상 확신을 갖는 그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기자 가족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계속하고 있으니까요. 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늘도 제가 이 부분에서는 오늘 강조드리고 싶었는데요. 52주 신고가에 신규 편입되는 종목을 보자. 그리고 신규 편입뿐만이 아니라 52주 신고가에 어떤 종목들이 계속 포진해 있는가 제가 계속 확인하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보니까요. 52주 신고가에 2차전지 장비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럼 어느 부분에 내일부터는 또 관심을 보여야겠구나. 그리고 또 아직 52주 신고가에 머물러 있는 종목들 보고 아직 이 주도 섹터가 죽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판단 해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52주 신고가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하루에 딱 한 번이라도 52주 신고가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있는가 꼭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확인하는 그런 습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으로 비교하는 법 제가 또 이것도 강조드리고 있는데요. 마트 가서 여러 가지 소고기 종류가 있다. 오늘은 처가이롤 아니면 오늘은 탑블레이드 그래 윗등심을 먹든가 아니면 부채살을 먹든가 이렇게 결정을 할 때도 비교해 보시잖아요. 100g당 이게 얼마인지 이런 내용을 시가총액으로 비교하시라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유통주식수는 제가 팹트론 얘기 드리면서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거래량도 왜 중요하냐? 매수할 때 기준을 잡으니까. 그리고 매도 시점은 역시 거래량으로 거래량이 과다하게 터졌을 때 아니면 신고가 영역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런 부분도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제가 계속 설명드렸습니다. 종목 고르고 매수 타점 보고 그리고 매도 타점까지 보는 법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니까요.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 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필승 종목 LX세미콘까지 살펴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노란톡방에서는 이 반도체 소부장 ETF 출시 소식을 앞서서 전달드렸었죠. 관련된 소식 만나보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세한 가격 전략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소통 이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장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